스펙만 봤을 때는 맛있지 않을 수가 없는 발베니 12년 더브루드와의 비교 시음을 그 정도 가격이라면 무조건 사서 마실 것 같은 그런 맛이고요. 안녕하세요. 위스키와 안주를 소개하는 시간, 위안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스키 애호가 사이에서 언제부턴가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한 이 로얄 브라클라 12년을 소개해드리면서 이 전통적인 쉐리 캐스크 피니쉬 강자인 발베니 12년 더브루드와의 비교 시음을 통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얄 브라클라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왕실에서 인증을 받은 위스키인데요. 1833년에 영국 왕실로부터 첫 번째 인증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왕실 인증 위스키라는 개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현재는 로얄 브라클라와 함께 로얄 로크나가 이렇게 두 개 증류소만 왕실 인증 증류소가 운영 중이라고 하고, 이 로얄 살루트 같은 경우는 이 블렌디드 위스키라서 이 왕실 인증 증류소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에는 면세 전용으로 출시가 되어서 면세점에 가야만 구매를 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 국내에 정식 수입이 된다고 해서 제가 그 런칭 행사에도 초대받아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 행사에는 주라기 월드 채널의 조승원 기자님께서 이 로얄 브라클라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재밌게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인상 깊었던 게 이 햄릿과 함께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라고 불리는 맥베스의 배경이 된 그 지역에 위치한 증류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로얄 브라클라의 마크를 잘 보시면 가운데 이 몰트를 뜻하는 보리와 이 쉐리 캐스크를 뜻하는 포도가 있고, 이 옆을 보면 이 맥베스에서 영주를 죽이고 성을 탈환한 그 스토리를 뜻하는 이 칼이 꽂혀져 있는데 아래에 피가 고여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놨다고 하고요. 이 반대쪽에는 세계 2차 대전 때 공군 기지로 사용됐었던 그런 이력이 있어서 새 문양과 그 아래 물줄기를 그려놨는데, 이 물줄기 같은 경우는 이 맥베스의 배경이 된 성에서 아직도 이 소환지로 물줄기를 끌어다 쓰고 있다고 해서 그런 걸 의미하는 물줄기도 함께 그려놨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재미있게 들었었는데 주라기 월드 채널에서도 로얄 브라클라를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네요. 이 제품의 특징을 좀 살펴보자면 내추럴 컬러의 논칠 필터 정책을 고수한다고 하고요. 처음 숙성된 캐스크는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아마도 버번 캐스크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쉐리 캐스크 피니쉬를 전 제품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마셔볼 12년 숙성 같은 경우는 퍼스트필 올로로소 쉐리 캐스크에서 피니쉬를 거쳤다고 하고요. 도수는 46도라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적당히 높은 46도의 도수에 논칠 필터, 내추럴 컬러, 거기에 퍼스트필 쉐리 캐스크 피니쉬라면 정말 스펙만 봤을 때는 맛있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지난 행사에서 12년 숙성 제품과 18년 숙성 그리고 21년 숙성 제품을 모두 맛봤는데요. 각각의 개성이 다르지만 상당히 맛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다른 제품하고 비교 시음을 해볼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쉐리 캐스크 피니쉬 위스키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품 중에 하나인 이 발베니 12년 더브루드와의 비교 시음을 조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품을 오픈해서 한 잔씩 따라서 맛을 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얄 브라클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왕실 인증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한 것 같습니다. 이 병의 라벨에 봐도 왕실 인증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적혀 있고요. 특이하게 중간에 증류소의 운영을 멈췄던 시간을 이 사일런트라고 해서 별도로 연도로 표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병을 오픈하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이 발베니 12년 더브루드도 새 보틀을 오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잔씩 따라줬고요. 먼저 컬러를 보면 발베니 같은 경우는 색소를 첨가한 위스키고, 이 로얄 브라클라는 내추럴 컬러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로얄 브라클라가 조금 더 진한 느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색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아무래도 쉐리의 캐릭터가 이 로얄 브라클라 쪽에서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향을 한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쉐리 특유의 그 포도 느낌이 상당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약간 매콤한 향신료의 느낌도 향에서 느껴지고요. 몰트의 고소한 느낌도 어느 정도 깔려 있는데, 아주 지배적으로 느껴지는 느낌은 이 건조된 베리류의 그런 쉐리 느낌이 상당히 강하게 느껴지네요. 이 발베니와 한번 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향을 비교해 보니까 이 발베니 12년 더브루드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 꽃이나 꿀의 느낌이 섞여 있어서 그런지 조금 더 화사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 로얄 브라클라 같은 경우는 글렌드로낙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눅진한 쉐리의 캐릭터가 더 잘 느껴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맛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을 봐도 이 쉐리 캐스크 피니시 제품이지만 굉장히 직관적인 쉐리의 캐릭터가 상당히 잘 느껴지고요. 이게 무겁고 눅진한 느낌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상당히 풍부한 건과일의 풍미가 느껴지고 약간 무화과류의 그런 과일 맛도 느껴지면서 추나 생강 같은 스파이시한 느낌도 있어서 볼륨감이 상당히 풍부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피니쉬는 그렇게 길지 않고 중간 정도에서 끊어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이 발베니 12년 더브루드와 한번 비교해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 두 제품을 비교해서 마셔보니까 이 발베니 12년 더브루드에서 약간 버번 캐스크에서 느껴지는 그런 캐릭터, 예를 들면 꿀이나 바닐라 이런 느낌들이 훨씬 더 직관적으로 잘 느껴지고요. 이 발베니 12년 더브루드를 단독으로 마셨을 때는 그 와인의 풍미 같은 쉐리의 캐릭터가 상당히 잘 느껴졌는데 이 로얄 브라클라를 마시고 나서 발베니를 마셨더니 상대적으로 그 느낌이 조금 희미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로얄 브라클라가 약간 쉐리 캐릭터가 훨씬 더 직관적으로 잘 느껴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확실히 쉐리 캐릭터가 잘 느껴지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크리스피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 달달한 무화과 같은 느낌인데 살짝 뾰족뾰족한 그런 느낌이 약간 다른 위스키들과는 다른 그런 개성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품을 비교해서 마셔본 제 의견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쉐리 캐스크 숙성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드시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맛이고요. 밸런스적으로도 조금 안정이 되어 있고 단순하지 않은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볼륨감을 갖고 있어서 크게 호불호 없이 많은 분들이 무난하게 드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쉐리 캐스크 특유의 약간 쿰쿰한 느낌, 그런 느낌도 없어서 조금 깔끔한 쉐리 캐스크 숙성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만족하면서 드실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가격도 과거에는 10만원 초중반에 판매가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가격을 살펴보니까 최근에 다녀왔던 강남에 있는 보틀즈라는 곳에서는 8만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온누리까지 적용하면 7만원대라는 말인데 그 정도 가격이라면 무조건 사서 마실 것 같은 그런 맛이고요. 일반적으로 발베니 12년 더브루드가 판매되는 가격 10만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역시 사서 마셔도 후회는 없을 것 같은 아주 잘 만든 위스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행사에 갔을 때 다른 유명한 위스키 유튜버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예를 들면 생명의 물 채널이라든지 드렁큰 김 채널 또는 빛나는 요술TV 이런 분들이 와 계셨는데 다들 테이스팅을 해보시고 18년 숙성 제품이 가장 맛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 기회가 되면 이 18년 숙성 제품도 한번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 영상이 로얄 브라클라 12년 숙성 제품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들 오늘도 즐거운 위스키 생활 하세요.